안녕하세요. 동물 메디컬 센터 W 한만경장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진료 리뷰를 시작하네요. 2023년 6월달 미국에서 하는 ACVM 컨퍼런스 갔을 때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저도 모르겠어요. 피곤해서 그런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2025년 3월달이 되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환자는 제목에 있는 것처럼 신장하고 장에 림프종이 있는 고양이입니다. 이 환자를 항암 치료 시작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2월 27일에 3년형 스페이드 피메일 아비시니안 고양이 보호자분께서 다른 병에서 림프종 항암 치료를 시작했는데 반응이 좀 좋지 않은 것 같다고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병력을 보니까 저희 병원 온 게 2월 27일인데 2월 19일 한 8일 전이죠. 지역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신장에 종양이 있기 때문에 2차 병원 가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부랴부랴 그쪽 병원에서 소개해주는 2차 병원을 갔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장하고 특히 소장 쪽인데요. 제주놈 같습니다. 소장에 종괴가 있고 그 다음에 신장에도 종양이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바로 CT 촬영하고 일단 병원 내에서 쇠법 검사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신장 림프종하고 장 림프종으로 진단하고 일단 항암 치료 하자고 한 상황으로 있고 그 다음날 20일날 빈크리스틴 항암제를 투여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제가 받아본 내용에서는 빈크리스틴 또 다른 어떤 약을 썼는지 그런 내용은 없고 영상진단 검사 결과하고 그 다음에 혈액 검사 결과가만 있었습니다. 세법 검사 결과까지 제가 받지는 못했었고요. 그러나 이 얘기를 나눠보는 상황 그리고 치료적 반응이 많이 떨어지는 걸 봐서는 CHOP에 빈크리스틴을 투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 즉 일주일 후에 2차 항암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내원을 하였는데 검사해 보니까 헤마토크리트시 18.4%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레티크로사이트가 13만 2,500개로 일단 재생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빈혈이 좀 있다고 해서 항암을 고려하자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 3일 정도 지켜보고 빈혈 수치가 올라가면 그때 항암을 하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7일날 오셨을 때 그래도 뭐 사실 그 고양이 림프종에 대한 치료에 대한 설명 좀 드리고 사실 고양이가 개에 비해서는 예후가 좋진 않잖아요. 그리고 CHOP를 사용했을 때 항암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스파라기네이즈를 첫 번째 투여하고 일주일 정도 경과 본 이후에 CHOP로 항암을 하거나 아니면 CCNU를 투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분께는 3월 1일 날 내원해서 검사해보고 항암 치료할 건지 그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병원에서 받아왔던 결과들을 본다면 일단 초음파를 볼게요. 초음파에서 이쪽에 있는 우측 신장은 정상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측 신장은 상당히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주놈 쪽에도 이렇게 종양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뭐 다른 영역을 보니까 제주나 림프노드까지 정제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CT를 찍었더라고요. CT를 찍었을 때 이 부위가 좌측 신장이죠. 좌측 신장이 좀 커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부위가 제주놈 쪽에 있는 메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다른 뷰인데 신장이 많이 커져 있죠. 그리고 이쪽에 좌측 신장, 그리고 이쪽 우측 신장. 우측 신장에는 조영제가 잘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우측 신장은 괜찮은 걸로 좀 판단했던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신장이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가이드해서 이쪽에서 FNA 하거나 또는 초음파 가이드해서 이쪽 장 쪽에서 FNA 해가지고 진단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혈액 검사인데요. 그쪽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헤마토크리트는 25.5%로 그렇게 빈혈이 처음엔 심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근데 레티크로사이트가 94.1, 즉 94,100개 정도.
이쪽 CBC 장비를 보니까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가 된 걸로 봐서는 레이저 방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검사 장비를 보니까 BC60i라고 되어 있네요. 요건 아무래도 민드레이, 즉 중국에서 제품에서 중국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괜찮다는 얘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아이덱스의 프로사이트거나 아니면 어디비아 장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저희 병원도 어디비아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혈소판 수치를 본다면 PLT잖아요. PLT는 좀 올라가 있네요. 84만 2천 개 정도로. 그래서 종양인데 이렇게 혈소판이 올라가 있다면 혈전증이 생길 위험성도 좀 높긴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모니터링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드가스를 했을 때 칼륨이 3.1 정도. 심각한 정도는 아니죠. 근데 교정을 좀 해주시면 해줘도 되고, 아니면 먹는 것만 갖고 교정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칼슘, 아마도 이 칼슘은 블러드가스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온화 칼슘이겠죠. 이온화이즈도 칼슘이 1.86. 오, 많이 높네요. 일단 토탈 칼슘도 높은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혈전학적 검사상에서 토탈 프로이트는 5.6으로 좀 낮은 상태, 좀 떨어져 있네요. 알부민도 떨어지는데 봐야 됩니다. 알부민은 2.5 정도. 1.9에 3.9대 2.5 정도. 알부민은 괜찮은데 토탈 프로테인만 떨어져 있는 글로빈이 낮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토탈 프로테인도 떨어져 있고 알부민도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빈혈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장내 종양이 있었죠. 그러면 장내로 출혈이 있다라고 일단은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빈혈이 왔고 재생성을 동반하고 있는. 하나 좀 빼먹었네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만 가지고 재생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가 높게 나오면 재생성이 있다는 쉽게 알 수 있지만 만약에 정상 범위라고 한다면 NMB 스테인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 레티큘로사이트에 응집되어 있는 어그리게이트하고 떨어져 있는 펑크테이트 타입을 계산해서 펑크테이트 타입이 또 많다면 재생성이 있다는 걸 좀 있는 걸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CBC 장비만 가지고 재생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환자는 다행히도 레티큘로사이트가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재생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SA가 많이 높죠. 200 정도로. 프로비엠피도 많이 높은데 이쪽 병원에서 에코는 심장성분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염증성 때문에 2차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림포마라고 한다면 꼭 FLB 테스트 해야 되겠죠. FLB 키트나 FRB 키트를 봤는데 다 음성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뭐 복부 방사선은 없는 상태였고 그나마 CT 갖고 좀 확인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세포학 검사 결과는 받아오지는 못하셨었어요. 아마 자체적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외부 검사실로 해서 2차 소견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항암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빈크리스를 치료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2월 27일 날 2차 병원에 내원했을 때 헤마토크리트가 18.4%로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2차 항암을 좀 보류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도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는 13만 2,500개로 많이 높아져 있네요. 재생성 있는 빈혈입니다. 그렇다면 저 같으면 그냥 항암했었을 것 같아요. SA는 계속해서 200대가 높았었고요. 여기서 비유엔 크레아틴은 검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빠진 게 아마도 토탈칼슘 같은데 제가 좀 여기도 하나 빠진 것 같네요. 혈전칼슘도 하나 안 본 게 있었죠. 토탈 프로테인만 보고 제가 설명 안 했네요. 이온화조 칼슘이 1.865 높아졌죠. 그럼 토탈칼슘도 봐야 됩니다. 토탈칼슘이 12.3은 높네요. 즉 고칼슘 혈증이 있는 상태, 림포마, 고칼슘 혈증, 연관성이 있죠. 그렇다면 림포마를 치료하기 전에 고칼슘 혈증을 개선하는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내용은 좀 없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재검할 때도 칼슘에 대한, 즉 이오나이즈드 칼슘이라든지 토탈칼슘에 대한 리책도 지금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저희 병원에 이제 항암 치료에 내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 사이에 구토와 설사는 없었지만 배변도 없었고, 그다음 배뇨 자태는 취하지만 소변을 보지 못하는 상태였고, 또 먹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간식은 그래도 먹었는데 어제는 간식도 먹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많이 보호자분이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체 검사는 기억 감소 있고 카케시한 상태. 바디 컨디션 스코어는 뭐 9시대로 본다면 이 정도가 되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기본 혈액 검사들을 봤는데요. 일단 백혈구는 좀 증가되어 있었고요. 헤마토크리트는 20.5%. 이틀 27일 날, 그러니까 이틀 전에 봤을 때는 18.7%라고 했는데, 민드레이 검사랑 어드비아 검사 결과가 꼭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는 장비별로 참고치 비율 참고해 가면서 봐야 될 겁니다. 20.5%라고 한다면 약간 중등도 또는 마일드한 정도의 빈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 병원 어드비아에서도 레티쿠로사이트 카운트는 20만 개 정도가 나오네요. 즉 재생성은 계속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혈소판은 72만 4천 개 높고 그런 상태로 이제 혈소판 증가증도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혈전학적 검사를 봤는데요. 뭐 알부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탈 프로테인 좀 낮죠. 저희 병원에서는 알부민은 2.7까지 정상인데 2.7. 그렇다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위장관 출혈이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빈혈이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비변이 그렇기 때문에 좀 높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토탈 칼슘이 14.18. 높네요. 이럴 때 항상 봐야 될 건 뭐냐면 고지혈증이 있나 봐야 돼요. TG가 84로 정상이네요. 그럼 고지혈증과 관계없이 토탈 칼슘이 많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온화 칼슘을 봤는데요. 이온화 칼슘이 1.98. 상당히 많이 높네요. 그래서 고칼슘 혈증이 있는 상태고 조금만 더 진행이 된다면 신부전까지 질소혈증을 많이 동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응급조치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칼륨은 3.2 정도로 살짝 낮아져 있었고요. 중탄산은 15 정도. 한 뭐 12 미만이라면 수액으로 빨리 교정을 해야 되지만 15 정도라면 빠르게 교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AA는 저희 병원에서도 111 정도 많이 높았었고 응고계 검사를 했는데 PT, APT는 좀 짧아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피브린 오계는 많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프로비엠피는 이전 병원에서 많이 높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한 101 정도. 어떻게 보면 그레이존 정도 나왔기 때문에 굳이 에코는 보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일단 PTA, PT들이 많이 짧아져 있는 상태고 피브릴레인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D다이머는 정상이지만 제가 봐서 혈전 생길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혈전 약을 쓰자고 했습니다. 더 정확한 걸 보려고 한다면 이런 PTA, PT만 보는 게 아니라 TEG를 봐야 되는데 오늘은 TEG 검사는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촬영을 했는데요. 이렇게 신장이 상당히 많이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상에서 좌측 신장이 많이 커져 있고 우측 신장은 정상입니다.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만 우측 신장과 좌측 신장이 상당히 많이 크다는 거 보이죠. 부가적으로 이제 소장 쪽에 종계고요. 거기 이웃한 장 이웃 주변에 있는 장 쪽 다른 변에서 본 뷰입니다. 그리고 제주날 림프도 형태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쪽 이전 병원에서 세포학 검사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세포학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 신장 쪽에서 초음파 가이드로 FNA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 장이죠. 장 쪽에도 초음파 가이드로 해서 FN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이제 신장 쪽에서 FN인 건데요. 이렇게 림포블라스트들이 많이 보이죠. 그리고 요건 장 쪽에서 FN인 건데요. 이런 림포블라스트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런 이제 깨진 세포들 많습니다. 우리가 스미어 할 때 이렇게 스쿼시라고 하죠. 이렇게 같이 대고 쭉 미는 방식. 이렇게 할 때는 그 누르는 압력에 의해서 림프구들이 잘 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쿼시 방식으로 하지만 블러드 스미어 방식으로도 슬라이드를 만들긴 합니다. 그리고 혈액을 두 번 해봤는데요. 고양이 적혈구는 이렇게 스페로사이트처럼 보죠. 즉 센트럴 활로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이매치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습니다. 고양이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적혈구의 모세 전 단계인 메탈로브리사이트 같은 게 또 보이고 있고요. 빈혈이 계속 심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모노사이트도 좀 보이고 있고 뉴트로필이 이렇게 증가되어 봅니다. 다른 시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림포블라스트가 혈액 중에 많이 보이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좌측 신장하고 소장 쪽에 림포마가 있는 걸로 일단 진단을 했고요. 일단 사이톨로지 결과는 당일날 받은 건 아닙니다. 며칠 있다 받았고,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 림포마가 확실하기 때문에 보호자분한테 항암을 할 건지 일단 상담을 하는 상황이었고, 고칼슘혈증이 심했기 때문에 일단 파미드로네이트라고 하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약물을 먼저 CRI로 투여를 했습니다. 보통 1에서 2mg 정도 per 킬로그램을 해서 백린시험제 희석해가지고 2시간에서 한 4시간에 걸쳐서 CRI로 달아주면 됩니다. 그 끝나고 난 다음에 노멀 셀라인을 유지 속도나 또는 유지 속도가 좀 더 빠르게 한 1.5배 또는 2배 정도 속도로 투여해주면 일단은 이뇨 효과에 의해서 칼슘이 빠지긴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항암에 대한 상담을 계속 좀 했는데요. 보호자분께서 아이가 많이 1차 항암을 했는데도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되게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테로이드 고칼슘 혈증은 뭐 고용량을 사용할 필요는 없죠. 저용량을 주면 되는데 림포마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1.5mg per kg으로 일단 처방을 하고 퓨로세마이드하고 나머지 보조제로서 마로피터트, 그다음 항생제로 마부프로사신, 그다음에 넥시움이라든지 진통제로 가바펜틴 정도를 처방했고요. 너무 안 먹는다고 해서 머타자핀을 소량으로 해서 일단 따로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안 먹으면 따로 먹이시라고. 잘 먹는다면 먹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보호자님이 회의적으로 해서 가셨는데 다음날 오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저녁이랑 오늘 아침 약을 먹였는데 애라고 하면 안 되겠죠. 데려왔던 고양이가 밥도 잘 먹고 물도 잘 마시면서 오줌도 잘 싸고 활력이 좀 증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님께서 뭐 이제라도 항암을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럼 오시라고 했습니다. 와서 일단 기본적인 CBC하고 일단은 이온화칼슘이 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블러드 가스만 봤는데요. 이온화칼슘은 2.2까지 올라갔었는데 1.8로 조금 떨어진 상태였고요. 헤마토크리트는 20.5%에서 21.5 살짝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레티쿨사이트는 계속 높았고요. 이 환자는 이제 기본적인 검사하고 전처치로 메라피턴트하고 클로르페니라민, 그 다음에 헥사메톤을 IV 하고, 그 다음에 L-아스파라기네이즈는 400유니트 per 킬로그램으로 후지에다가 IM을 해주었습니다. 굳이 뭐 수액을 맞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주사 부위 IM 마사지 잘 해준 다음에 집에 가서 경과를 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L-아스파라기네의 가장 단점이라고 한다면 알러지 리액션이 잘 생기잖아요. 주사 부위가 되게 빨갛게 멍이 많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사 부위에 염증도 잘 생기는, 결절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한테 그분 알러지 반응이 없는지, 주사 부위에 인젝션 사이트 리액션 같은 게 없는지 좀 잘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게 하고 이제 3일 정도 경과한 3월 5일, 오늘이죠. 오늘 와서 봤는데요. 병원에 딱 들어오시는데 보호자분 얼굴이 상당히 밝은 거예요. 집에 그 이후로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고, 밥도 잘 먹고, 구토도 없고, 그 다음에 배변도 잘하고, 물 많이 마시면 소변도 많이 잘 넣고 있고, 그래서 보호자분이 입이 약간 좀 벌어진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검사를 했는데요. 헤마토크리트는 20.5, 21.7이었던 게 24.7%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레티콜사이트는 150 정도라, 즉 15만 개 정도 아직 괜찮은 거죠. 그렇게 있는 상태였고, 일단 스테로이드를 처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백혈구 수는 16만 개 정도, 또 뉴트로필은 16만이 아니죠. 16,000개죠. 죄송합니다. 16,000개 정도. 그리고 뉴트로필도 14,000개 정도로 다운이 됐고요. 혈소판은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칼륨은 3.2에서 3.4까지 올라왔고, 일단 이온화주 칼슘이 중요하죠. 일단 1.98, 2.23이었는데 많이 떨어졌네. 1.2까지. 그리고 바이카보네이트도 15, 14 떨어졌다. 17.5로 좀 올라왔죠. 예. 보호자분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좀 호소하셔서 다른 검사는 안 하고 여기까지 하고, 그렇지만 신장의 크기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신체 검사해 보니까 잘 만져지지는 않아가지고, 그래서 보호자분한테 그냥 엑스레이 한번 찍어드리겠다고 그래서 엑스레이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보시면 티가 나나요? 이쪽에 3월 1일날 촬영했던 거고요. 이건 3월 오늘 촬영한 거. 어때요? 신장 크기가.
상당히 많이 작아졌죠. 그래서 그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신장이 정상 크기, 즉 왼쪽 사진에 있는 거에서 왼쪽 신장하고 오른쪽 신장 안 보이죠? 아직은 오른쪽 신장에 비해서 왼쪽 신장이 좀 더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좀 더 경과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일요일 날 와서 엑스레이랑 초음파 다시 보고 혈액 검사 한 다음에 2차 항암 어떻게 들어갈 건지 고민해 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CHOP 시작하는 빈크리스틴에 대한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CHOP로 가기는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에라스펜 한 번 더 투여하고 그 다음 주에 와서 CCNU를 투여할 건지 아니면 일요일날 봤더니만 신장이 많이 작아졌다. 그럼 CCNU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갈 건지 이건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에라스파라기네이즈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실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로이나제죠. 근데 지금 현재 로이나제는 희귀 약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공급이 되게 원활하진 않습니다. 저도 운 좋게 좀 몇 개 좀 구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보호자분하고 얘기해서 로이나제를 투여한 상태고요. 사실 이제 이게 없을 경우에 에르위나제라고 하는 이콜라이 배양을 통해서 에라스페네를 추출해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이 좀 많이 비싸요. 근데 장점은 알러지 리액션이라든지 주사 부엔 통증이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로이나제랑 에르위나제 같은 경우에는 토탈 이 한 바이알에 10,000유니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5ml 정도 증류수를 희석하면 ml당 2,000유니트가 되겠죠. 그 계산해서 주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비싼 에스파라긴의 약물이 있어요. 온카스파라고 하는. 이거는 페질레이트라고 하는 뭔가 코팅 같은 거 한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비쌉니다. 저도 보호자분이 사용한다 그래서 한번 써보긴 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쉽게 권하지 못할 것 같고요. 요거는 증류술 5.2ml로 희석을 한다면 ml당 750유니트가 들어있게 됩니다. 이거는 에르미나저까지도 못 구한다면 이걸로 대체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2022년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최근은 아니겠죠. 하이그레이드 림포마인데 이 페줄레이티드 아스파라기네이즈 요거에 온카스파입니다. 즉 페줄레이티드 아스파라기네이즈하고 COP를 같이 병행했더니만 치료 효과가 좋다라는 논문이 하나 이 저널 오브 펠라인 메디컬 서저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로토콜은 페줄레이트 아스파라기네들 키로당 40유니트를 IM 하는데 이렇게 2주째 그리고 35일째 그 다음에 63일째 이런 방식으로 주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COP 방식을 모디파이해서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가스트리 림포마라든지 아니면 네이저 또는 다른 부위의 림포마는 예후가 좋았지만 인테스탈 림포마는 DFS가 70일밖에 안 되고 서바이벌 타임 같은 경우에 민 서바이벌 타임 같은 경우에는 100일 정도 3개월 좀 넘겠죠. 그리고 일단 앱도미널 쪽에 익스트라 알리멘트 림포마도 DFS가 77일 정도 또는 OST가 94일로 되게 안 좋죠. 즉 위 자체만 있는 경우에는 그나마 예후가 좋은데 장위 또는 장 위에 복강 내에 어떤 림포마가 있는 경우는 예후가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CHOP입니다. 고양이에서도 CHOP가 잘 안 들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리나 림포마라든지 또는 네이저 림포마 이런 데를 해보면 그래도 잘 반응을 해요. 대신에 개에서는 지금 여기 있는 프로토콜처럼 L-아스파린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재발했을 때 경우에 L-아스파린을 적용하고 있고 그렇지만 고양이에서는 요 CHOP 할 때 먼저 0주차에서 L-아스파라긴을 투여하고 그 다음 진행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아직 이 환자는 아직 항암치료를 계속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처음 간 2차 병원에서 빈크리 투여했는데 반응이 안 좋았던 환자인데 저희 병원 와서 L-아스피린을 투여하고 일단 반응이 조금은 좋은 상황이 가깝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개와 다르게 고양이에서는 L-아스파라긴을 먼저 투여하는 게 일단은 리미션을 유도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먼저 리뷰를 해봤습니다.
예, 뭐, 전에는 제가 뭐, 차트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인피니티 같은 팍스 프로그램 보여주면서 리뷰를 했었는데,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가능하면 이렇게 PPT를 만들어서 가볍게 리뷰를 좀 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에도 비슷한 내용들을 글로 작성해서 올려놓으니까, 제 강의를, 이렇게 리뷰를 들으면서 좀 애매한 거 있으면 블로그 들어가서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